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법대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법대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 사적 채용이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식 법대로는 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급 행정요원이 이 투잡을 한다. 아버지 회사에서. 그리고 이 아버지 회사는 심지어 강릉시청의 용역을 너무 싹쓸이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언론에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 왜 해결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모든 언론이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으로 뽑았던 건데 두 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 근데 김건희 여사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적 채용은 왜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그냥 법에 어긋나는 거 없으면 그만이다. 일단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좀 잘라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겸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위법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는데 깜빡했네, 몰랐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뭘 사익을 도모한 건 아니다. 구급인데, 뭐. 네, 뭐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위법은 아니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넘어가고. 근데 구급인데, 이걸로 넘어간 이게 거지. 사실은 뭐 법을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강릉 인맥 쪽으로 해가지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돼 있고 수의계약을 엄청 따가고 이런 걸로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정무적 결단이에요. 예,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일단 내리고 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인사 채용에 문제가 되는 건 채용 절차도 아닙니다. 절차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무직이니까 정권 재량에 맞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자꾸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여기가 끝이냐? 네, 그 끝도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중첩이 돼서 나온 거고 지금 은근슬쩍 넘어간 것도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방면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적 인연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게 그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그 누나 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겹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면은 그냥 욕먹을 만한 건 피해 가겠다. 이런 정무 감각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무 감각 왜 발동 안 되는 겁니까? 아예 그 뭐 구급이든지 뭔 사장님 아들들이 저였으면은 정무적 감각이 발동이 안 됐을까요? 이미 발동이 되고도 남았죠. 저는 집에 갔죠 이미. 집에 가고 뭐 다시는 오지 마 이랬죠. 친구 아들이라 그렇다? 네? 친구 아들이라 그렇다? 뭐가 됐든 추천한 사람이 있고 밀어넣은 사람이 있고 그 밀어넣은 사람이 권력의 핵심하고 가깝고 또는 권력의 핵심이든지 뭐 그런 가까운 사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나서갖고 오히려 방어하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네, 역차별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 되게 신박한 논리였어요. 예. 그런 이유로 대통령실 채용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역차별이다. 역차별이 아니고 오히려 멀리 해야 될 일이지.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 자제이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이러면 예?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막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야. 나 뭐 사업 하나 하는데 투자 좀 해볼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정무적 감각을 사전에 발휘해서 역차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 채용해놓고 역차별이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너무 어쨌든 그게 역설적으로 그들이 권력의 핵심과의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거리가 없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관계가 작동해서 채용이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계속 가겠죠. 계속 가고 계속 어떤 정말 이거는 위법적이어서 더 이상 방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하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켜야 되는 거죠. 정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법대로를 또 강조하는 또 다른 사안이 그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배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갖고 노사가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손배소 문제에 대한 합의는 다시 하기로 했고, 근데 청와대는 이게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7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 돼. 물론 뭐 그 금액이 다 인정되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법대로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것도 역시 정무적 판단이 좀 결여된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품은 산양산삼 침향한 천수입니다. 한 개당 용량이 무려 5g, 타 제품 용량보다 무려 30% 이상 많고요. 30판 2박스를 한 박스 가격에 드리는데 38만 원입니다. 특별 이벤트로 산양산삼 순 100%, 산양산삼 순백 10병도 특별 증정해드리니까요. 마켓 단위에서 물건도 구매하시고 한겨레TV도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역시 정무적 판단이 좀 결여된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크게 나누면 저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런 보수 언론 등등의 충심 어린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럴 때 정부가 끌려다닌 거 아니냐, 뭐 별다른 뭐 이런 손도 못 써보고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어영부영 넘어간 거 아니냐, 대우조선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젠가도 황당한 칼럼 이런 게 막 실려요. 그런 이제 보수 언론에 이게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하면은 큰 어떤 이 대가를 치른다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동아일보였죠. 네, 다시는 불법 파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그거는 학습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네, 노동자들이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노동계하고 그러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 연출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에 엄정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전 정권 탓을 하고 인사 문제를 감싸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대응하고 이런 건 보수층이 볼 때도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보수층에서도 하락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노조에 대해서 법대로 하고 엄단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보수층 일반이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만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정권의 레토릭으로는 할 만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층에 지금까지 유실된 보수층 다시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김수인 평론가가 늘 우려하는 것처럼 반쪽 이 지지층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겠지. 이 얘기를 어저께 식당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점심시간에 아저씨들이 거기 이제 공사 현장에 계셨던 아저씨들인 것 같아요. 이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선 사람이 굉장히 호황인데 저런다. 이게 있거나 아니면 쟤네가 우리보다 낫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새 경제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도 그거 회사만 돈 벌고 저기 최저임금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말한 보수의 레토릭이 이게 침투해 가는 거에 어떤 단절이 한계가 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잖아요. 네. 하청 노동자가 어떤 조선소에 그것도 하청 노동자가 어떤 상태라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쨌든 하나의 정무적 판단일 것이고, 또 하나의 정무적 판단은 제가 볼 때는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이걸 강제 진압을 하느냐 마느냐 막 할 때 조선일보에 딱 난 게 산업은행 회장님 말을 빌어서 우리 강석훈 회장님이냐 은행장님인가 지금은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원래 회장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석훈 선생 있어요. 교수 출신. 박근혜 정권 때 경제수석했던. 그냥 파산으로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면 대우조선해양의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애물단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대중공업 계열의 한국조선해양입니까? 거기다가 매각을 하기로 다 딜을 했는데, 유럽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독과점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해갖고 딜이 깨졌잖아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의 지적은 여차하면 진압해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갈라치워서 노동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털어먹으려고 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기보다는 두 가지 음모가 작동했다, 대통령실에.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노조 문제가 이렇게나 있으니 이거는 회생으로 갈 수가 없고 이거는 파산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거제 경기를 완전히 폭삭시킨다.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아니죠. 좋은 회사들이 나눠가지고 저도의 추억입니까? 좋은 회사들이 옥보조선소는 인수하겠죠. 그렇게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내자. 파산한 이후에 적자는 해소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이후에 리셋해가지고 다시 가자. 저는 그런 것까지도 판단해 볼 때는 이런 법대로 그래서 손배소나 이런 것들도 법대로 가서 이 대우조선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는
매각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을 남겨놓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노사관계 문제. 근데 이것도 어쨌든 노동조합의 인내와 그 어쨌든 합의를 가려고 하는 거에서 생각보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어떤 그림을 가졌던 것이라면 그거대로 되진 않았고 어쨌든 뭐 정리가 됐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관리해낸 거야 이 상황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봐서 오히려 우리 같은 운동권들이 생각할 때는 금속노조가 정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우리가 관리해서 원만히 합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 봐서는 뭐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계속 연달아서 제기를 했는데 북송 어민 관련된 문제도 지금 얘기가 꼬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유엔세가 승인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지금 국방부장관에서 아닌데요 그 유엔세가 승인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살인자가 아니고 탈북 브로커다 그랬는데 네. 권영세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고 살인자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2명이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랑 엇갈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계를 갈라쳐서 이렇게 하는 그림 그리고 북한 문제를 활용하려는 전략 이게 두 개 다 억울해진 거 아니냐. NLPD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는 노동 그런 하나는 시각을 북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NLPD 두 가지 시각으로 지금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정 드라이브 가지고 나와 있죠. NL입니까? PD입니까? 네, 저 아닙니다. 저는 예체능입니다. 여기 PD님 계시고 여기. 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짰던 어쨌든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전략들이 두 개가 망가진 거 아니냐 이미 이런 평가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공권력만 보더라도 전략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예. 또 멈칫하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한번 이렇게 투입을 시사했다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직후에 관계 장관들이 현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경찰청장 후보자도 갔고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조선소에 뭐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구조가 진압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냥 평지에 진입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가지고 기계 다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소수 인원이라도 힘들어요. 그리고 인화성 물질 있고 이러면 크게 사고 날 수도 있는. 제가 봤을 때 상용 자동차에 경찰 특공대 투입했던 것보다 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특공대 투입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게 특공대 투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로 MBC에 나갔는데 반박을 행안부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검토는 안 했을 수도 있지. 지시만 하고 검토는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검토 지시를 할 정도면 이미 지휘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경찰국 만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네. 하여튼 간에. 근데 사실 막상 진압을 해버리면 여론이 안 좋게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노동투쟁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정부가 더 유리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됐을 건데, 근데 문제는, 일단 근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노선은 야경국가 노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력이나 법대로 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 공권력 투입이라든지 불법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면 다 하냐고요. 경찰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한동훈 장관님 겁니다. 그러면 다가 아니잖아요. 한동훈 중수부장입니다. 이 문제 원인에 대한 원하청 구조,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조금씩 짚고 있어요. 원하청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원래 고임금 노동자가 또 데모하는 거 아니냐,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시정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자본 논리에 따라서 장사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매각해버리자.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조선소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의 조선산업은 중국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충분히. 한 5년 시차는 있을 겁니다. 이런 경쟁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매각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선은 이거 뭔가 법에 어긋나는 특히 물리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은 엄단하고, 근데 산업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맡겨라. 자본이나 시장에. 이게 야경국가 노선이죠. 자, 경제 관료들이 이 김수인 평론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경제 누가 관료들이 해줘야 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까? 추경호 부총리입니까? 아니면 또 청와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많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분들이 보고를 하니까 경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 각각 다 다른 얘기. 강석군 회장님도 좀 이 현장의 말씀 들으시고 지금 가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의
예, 정치적인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원하청 구조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사실 우리 노동계나 이쪽에서 보는 것의 포인트가 거기인데 노동 환경 개선이나 원하청 구조인데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 정당이 보는 포인트는 그러면 조선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죠. 호황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배라는 거는 지금 김수희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중국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배를 잘 만드는 건데 그게 사실 LNG 선이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LNG 선에 쇄빙 기능을 달아가지고 LNG 쇄빙선을 만들었다고 지난 정권에서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별로 한겨레는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LNG 가스나 이런 거 러시아가 생산하는데 지금 이러잖아요. 막 지금 대우조선 얘기하면서 러시아에 뭐 LNG 쇄빙선 나오고 그리고 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친환경 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김민하를 경제부총리.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가는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어민북송 짧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집어던졌어요. 국민의힘이 좀 좁혀가지고 제가 봐도 5일 만에 북송한 거는 정부 내외부에서도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좀 좁혀서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좁혀서 들어가다 뭘 크게 만나면 그걸로 일을 키우는 거지 5만 가지 다 던진다고 일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같은 얘기인데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데 프레임을 잘못 걸었어요. 예를 들면 살인자냐 아니냐, 살인자여도 보내면 안 되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살인 뭐 자랑 결정에다가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프레임이 좀 궁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